우리가 친구나 가족처럼 정말 가까운 사람들과 있을 땐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가 좋잖아요. 그런데 그 편안함 때문에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오히려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거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친해서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한 말이 때로는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거나 평생 기억에 남는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무리 친해도 이건 절대 말하면 안 된다 하는 상황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에이, 그 정도는 괜찮지 않나 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릴 수 있는지 또 어떤 말들이 조심해야 할 말인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평소에 무심코 했던 말들을 돌아보고 더 좋은 관계를 만드는데 도움되는 팁까지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 내 이야기를 허락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서 곤란했던 기억이요. 친구랑 가볍게 했던 사적인 대화가 엉뚱한 곳에서 돌아서 내 귀에 다시 들려온 적은요. 그때 기분이 어땠나요? 불쾌하고 이 사람이 날 정말 믿고 존중하는 게 맞나 싶었을 거예요. 우리는 가깝고 편한 사람에게 더 많은 걸 털어놓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듣는 정보는 그 사람의 소중한 재산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세계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도 이런 말을 했어요. 신뢰를 쌓는 데는 20년이 걸리지만 그것을 무너뜨리는 데는 단 5분이면 충분하다. 정말 그렇죠. 개인 정보를 함부로 퍼뜨리는 건 그 5분 만에 모든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동입니다. 가령 철수는 월급이 얼마래라거나 걔 요즘 집안일 때문에 힘들다더라 같은 말을 다른 사람 앞에서 꺼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듣는 사람은 그 이야기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가능성이 크고 결국 당사자는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정보가 퍼진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건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사생활 침해입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내 혀를 조심하라. 내 혀가 내 인생을 지배할 것이다. 우리가 가볍게 내뱉는 말이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관계를 움직이는 힘이 될 수 있다는 의미죠.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가 함부로 남의 이야기를 퍼뜨리면 그 행동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친구가 내 사적인 이야기를 아무 데서나 꺼낸다면 나는 그 친구를 계속 믿을 수 있을까요? 내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친하더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내 입으로 옮기기 전에 꼭 물어보세요. 이거 말해도 괜찮아? 만약 조금이라도 고민이 된다면 아예 말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나폴레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비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뿐이다. 하지만 그 사람조차도 내 비밀을 지켜줄 수 없다면 누구를 믿겠습니까? 끝으로 이런 질문을 남기고 싶어요. 내 이야기를 함부로 퍼뜨리는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들겠나요? 이제 그 답을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해 보세요. 말을 조심하고 배려하는 태도야말로 정말로 깊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넌 왜 이렇게 살쪘어? 걔는 너보다 훨씬 잘하더라.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아마 가슴이 철렁하거나 얼굴이 화끈거렸을지도 몰라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죠. 사람들은 때로 좋은 의도로 말을 시작하지만 그 결과가 전혀 다르게 끝나곤 합니다. 너 살 좀 빼면 더 예쁠 텐데. 같은 말이 대표적이죠. 듣는 입장에서는 그 말이 결국 지금 너는 별로야 라고 들리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모습 그대로 존중받고 싶어 하잖아요.
미국의 유명한 작가 마야 엔젤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당신이 했던 말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당신이 했던 행동도 잊어버릴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이 그들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게 했는지는 절대 잊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비교나 비판은 그 순간을 넘어 오래도록 상대방에게 상처로 남게 되는 거예요. 특히 외모나 능력에 대한 비교는 상대방에게 나는 부족한 사람인가 하는 자괴감을 안겨줍니다. 모두가 각자의 속도로 성장하고 각자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데 왜 세상의 기준에 맞춰 상대를 평가하려 할까요? 철학자 알랭드 보통은 우리의 불행은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할 때 시작된다라고 했어요. 비교는 행복의 반대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을 내가 들었다면 기분이 어땠을까요? 넌 왜 아직도 그거밖에 못해? 걔는 너보다 훨씬 더 잘하더라. 그 순간 나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라는 억울한 마음이 들고 자존감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비교하지 않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태도는 관계를 깊고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자가 했던 말도 인상적이에요. 남을 이기려 하지 말고 스스로를 이기라. 결국 중요한 건 나 자신과의 비교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나,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경쟁이니까요.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건넬 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상대방을 성장시키는 말일까? 아니면 그저 상처만 주는 말일까? 상처가 되는 말이라면 그 말을 입 밖에 내지 않는 것이 진정한 배려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그 말을 들었다면 정말 괜찮았을까? 이 질문 하나로도 우리 관계는 훨씬 더 따뜻하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친구들과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그때 시험 망한 거 진짜 웃겼잖아. 기억나니? 순간 분위기가 이상해지죠. 다른 사람들은 웃을지 몰라도 당사자는 어쩔 줄 몰라 하며 표정이 굳어질 겁니다. 예전에 겪은 실패나 창피했던 일을 다시 끄집어내는 건 듣는 사람 입장에서 전혀 유쾌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미국의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모든 인간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비로소 성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의 과거 실수를 가볍게 농담거리로 삼으면 그 순간 상대방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기분을 느낍니다. 과거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고 창피했던 기억도 있어요. 하지만 그 기억은 대부분 사람들이 잊고 싶어 하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굳이 그걸 다시 꺼내서 농담처럼 이야기한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의 자존심에 금이 가고 관계는 미묘하게 어긋날 수밖에 없습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과거에서 배우고 미래를 위해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 과거에 묶여서 발목이 잡힌다면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잃게 되겠죠. 특히 다른 사람에 의해 그 과거가 반복해서 상기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난 그냥 친하니까 장난친 건데. 하지만 장난은 상대방이 웃을 때 장난이지 상대가 불편해하면 그건 장난이 아니라 실례입니다. 가령 야, 너 그때 발표하다가 완전 버벅거린 거 진짜 대박이었잖아. 이런 말이 정말 친구 관계를 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말은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냥 재미있는 에피소드일지 몰라도 당사자에게는 불편한 기억을 끄집어내는 고통일 수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도 과거의 실수는 나를 성장시키는 재료가 될 뿐, 내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과거의 실수는 이미 충분히 성장의 재료로 쓰였을 수 있어요.
이제 더 이상 그 실수를 이야기하며 누군가를 시험할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과거를 끄집어내는 건 관계를 더 좋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내가 실수했던 일을 누군가 반복해서 들먹인다면 난 정말 괜찮을까? 그 답을 떠올리면 우리가 상대방에게 더 배려하는 말을 건넬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과거가 아닌 현재의 모습에 집중해 보세요. 상대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성장했는지에 주목하고 그걸 칭찬해 주는 것이야말로 진짜 관계를 깊어지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 다루기 가장 민감한 주제가 뭘까요? 바로 가족과 연인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내 남자친구 솔직히 별로던데. 너네 부모님 너무 엄격하신 거 아니니? 혹은 내 동생은 뭐 하고 지내? 아직 그 일 해결 못 했니? 이런 말들은 듣는 순간 마음속에 찜찜함이나 불편함이 남게 됩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가족과 연인 이야기는 정말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왜냐면 그 주제는 상대방의 가장 깊은 감정이 연결된 영역이기 때문이죠. 미국의 작가 하퍼리는 소설 앵무새 죽이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걸어보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가족이나 연인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는 그 관계의 복잡함과 감정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가족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관계죠. 그러다 보니 더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부모님의 지나친 간섭이 고민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동생과의 갈등이 큰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누군가 가볍게 물어보거나 평가한다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내 연인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다면 아무리 그 사람이 좋은 의도로 말했다고 해도 쉽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관계 전문가 존 고트먼 박사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는 행동은 관계를 망치는 지름길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연인이나 가족이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건드리는 건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철학자 장 자크 루소도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남들이 쉽게 보지 못하는 내면에 있다. 가족과 연인에 대한 이야기도 바로 그런 내면의 영역입니다. 그 사람의 삶 깊숙이 자리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되죠. 그러니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불편해질 가능성은 없을까? 굳이 이 질문이나 평가가 지금 필요한가? 대부분의 경우 그 답은 아니오일 겁니다. 끝으로 꼭 기억하세요. 가족과 연인 이야기는 누군가의 삶에서 가장 민감하고 소중한 영역입니다. 그곳을 존중하는 태도야말로 진정한 배려입니다. 여러분, 돈 얘기만큼 사람을 민감하게 만드는 주제가 또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요즘 돈 없다면서. 넌 왜 아직도 집을 안 샀어? 너 아직도 월세야. 듣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기분이 찜찜해지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제적인 상황은 개인의 삶에서 매우 민감하고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경제 문제에 대해 농담하거나 비교하는 건 조심해야 합니다. 미국의 철학자 랄프 waldo 에머슨은 이런 말을 했어요. 돈은 좋은 하인이지만 나쁜 주인이다. 우리는 돈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들 사이에서는 돈이
자존심과 행복을 결정짓는 기준으로 취급되기도 하죠. 이 때문에 돈 이야기는 함부로 꺼내기 더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특히 비교는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듭니다. 걔는 집 샀다는데 넌 왜 아직도 그러고 있어? 철수는 벌써 승진했다더라. 너는 아직이야. 이런 말들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정보 공유처럼 보일 수 있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자신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주는 공격적인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비교는 우리 내면의 고통을 키우는 독과 같다고 했습니다.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부정하게 되기 때문이죠. 경제적 상황에 관한 비교는 특히 자존감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친구에게 넌 왜 돈이 없어? 같은 질문을 던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부유해지거나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저 불편함과 거리감만 커질 뿐입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부유한 사람은 가장 적은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겨야 할 것은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사람과의 신뢰와 존중입니다. 돈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말을 들었다면 기분이 어땠을까? 굳이 이 질문이 지금 필요한가? 대부분의 경우 답은 그렇지 않다일 겁니다. 끝으로 이런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는 함부로 꺼내지 않는 것이 기본 예의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경제적인 비교가 아닌 진정한 관심으로 관계를 이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대화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친하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친하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할 말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관계가 깊을수록 우리는 상대방의 감정을 더 잘 알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며 무심코 던진 말이 때로는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하죠. 미국 작가 마크 트웨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말 한마디는 겨울에도 따뜻한 불처럼 사람의 마음을 녹인다. 반대로 불필요하게 상처를 주는 말은 그 관계를 차갑고 얼어붙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내가 무심코 한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된 적은 없었을까? 그 답을 떠올리면 앞으로 우리의 대화 방식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친한 친구나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쌓아올린 소중한 다리 같은 존재죠. 그 다리를 튼튼하게 지키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따뜻한 말과 배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주제들을 기억해 주세요. 개인 정보는 지켜주고 외모나 능력을 비교하지 않고 과거 실수를 들추지 않으며 가족이나 연인에 대해 조심하고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관계는 훨씬 더 건강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꼭 전하고 싶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는 작은 기적을 만듭니다. 힘들어 보이는 친구에게 넌 잘하고 있어 라는 한마디, 가족에게 항상 고마워라고 건네는 말, 친구에게 내가 널 믿어라고 말하는 것. 이런 따뜻한 말들이 쌓일 때 관계는 더 단단해지고 서로에게 진정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기억해 주신다면, 그리고 그 기억이 친구, 가족,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든다면 저는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
좋은 말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